네, 안녕하세요. 현강사 철학원의 현강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번 주에 해서 1, 2, 이제 3, 오행의 상생. 이건 완전 기초적인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시면 많이 참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음양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행. 그래서 오행에 오늘은 세 번째 상생. 상생. 서로 상자에 날생자. 서로 상부상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화, 토, 금, 수를 보면 화, 토, 금, 수. 생을 한다는 거예요. 생을 한다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관계. 예? 목에서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서로 오행의 상승 기운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이 목을 이제 우리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 하면 자, 목을 봄으로 보자면 봄으로 보면 목을 봄으로 보고 전자에 했었죠. 여름을 화를 여름으로 보고 토를 수렴, 우리 수렴한다 했죠. 연결, 수렴. 그 금을 가을로 보고 수를 겨울로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은 이 봄은 봄의 끝에 있는 것이 여름이죠. 여름이고 여름의 끝에 있는 것이 가을로고 가을의 끝에 있는 것이 겨울로고 겨울의 끝에 있는 것이 봄으로 다시 이렇게 상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라는 것은 뭐냐? 토라는 것은 봄과 여름, 이게 양이죠. 봄과 여름, 이건 양이고 금수는 음이에요. 양에서 음으로 연결고리, 연결해주는 양운동에서 가을과 겨울의 음운동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토의 작용력은 음에서 양으로 그래서 오행의 12지지를 분화되는 각 계절의 끝에 자리했다. 원래 봄은 여름, 여름은 가을, 가을은 겨울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자연의 운동성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된다. 사계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생을 했으면 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극. 그럼 극은 또 어떻게 되냐? 상생이 있으면 극은 또 어떻게 되냐? 오행의 상극. 오행은 상극. 이건 상자는 서로 상자죠. 서로 상의 극자. 극자는
이길 그. 그러니까 이길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하다, 능하다, 잘한다, 판단하여 잡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극은 본미. 여기서 오행을 그리면 수 이렇게 보시면 봄에 솟아오는 상승 운동을 이 가을이라 했죠. 가을을 결실과 하강으로 억제하여 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극을 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하면 자 목이 극하는 것은 토를 극하죠. 토를 그러면 토를 극하는 것은 수를 극하죠. 그리고 수를 극하는 것은 화를 극하죠. 그럼 하를 극하는 것은 금을 극하죠. 금을 극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 그죠? 목을 극한다. 그래서 이것은 목, 토, 수, 화, 금, 목 이렇게 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극하는 것은 금을 극하니까.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이 수는 여름을 극하죠. 겨울이면 화를 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하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행의 상생, 오행의 상극을 보면 자 우리가 이걸 물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오행의 상승은 나무가 불을 떼고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낳고 금이 물을 낳는다. 수를 낳는 게 금이 물을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무니까 나무가 목이죠. 목이 불을 낳고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만들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행의 상극은 뭐냐? 그러면 오행의 상극. 오행의 상극은 나무가 흙을 파고 흙이 물을 막고 물이 불을
불을 끄고 불이 새를 녹이고 불이 새를 녹이고 새가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무 목이 흙, 토를 극하고 토가 물을 극하고 물이 화를 끄고 화가 새 금을 녹이고 새 금이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오행상승 물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빠르게 외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의 그 의미는 뭐냐?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의미라는 것은 뭐랄까? 우주는 5가지 목화토금수 법칙과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오행은 우주가 다니는 5가지의 길로 상징되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자연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분류하여 계절의 변화를 문자로서 우리가 활용을 했죠. 그래서 그 문자의 활용을 보면 봄과 여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봄, 여름, 화죠. 화가 간다는 것은 가을, 금과 겨울, 수죠. 여기에 토가 역할을 한다. 수렴을 한다. 이렇게 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느 한 공간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으로서 저장을 하는 것을 목화토금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기 오고 그 다음에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행의 시각으로 보면 시각적인 시각은 목은 원래 오행에서 이 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은 하루로 보면 해가 뜨는 아침을 의미하죠. 해가 뜨는 아침. 아침이니까 1년을 보면 첫 출발. 첫 출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첫 출발이 뭐예요? 바로 봄이죠. 봄. 봄으로 보시면 되고, 사람의 인생을 보면 소년기로 보죠. 소년기. 소년기. 사람 인생으로 보면. 그리고 목은 시작이죠. 시작. 그리고 탄생. 탄생이고 창조. 창조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방향은 동쪽이죠. 동쪽 해가 뜨면 동쪽. 색깔은 청색이에요. 색깔은 청색. 청색.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는 또 뭐냐? 화는 하루로 보면 한낮이죠. 한낮. 한낮은 정오를 말하는 것이죠. 정오. 정오. 그래서 1년을 보면 여름이죠. 여름.
여름. 여름은 어떻게요? 화려한 꽃을 상징하죠. 꽃을. 그리고 사람 인성을 보면 청년기라고 하죠. 청년기. 청년기라고. 그리고 그 정열을 말이죠. 청년기에서는 이건 정열을 말하죠. 정열. 정열을 말하고, 화는 발산이죠. 발산. 발산이면 멀리까지 그 번지는 특징을 가졌죠. 그 방향은 남쪽이죠. 남쪽이고 색깔은 적색입니다. 적색. 붉은 적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 톤은 뭐냐? 그러면 톤은 뭐냐? 톤은 한문 글자 말 그대로 음과 양. 톤은 양과 음을 함께 갖춘 음양의 통일체죠. 통일체. 음양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음양의 결합체. 결합체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톤은 중화작용으로 모든 그 내용을 수용하는 작용을 하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은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중앙을 가리키는 거. 색깔로는 황색이죠. 황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뭐냐? 금은 하루로 보면 저녁 무렵이죠. 저녁 무렵. 이게 노을이 진다고 보면 되죠. 해가 이제 넘어가는 저녁 무렵 노을이 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1년에 보면 1년 중에 가을이죠. 가을이면서 열매를 먹고 떨어지는 작용을 하죠. 열매가 떨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보면 장년기죠. 장년기고 그 다음에 장년기는 완숙함이죠. 완숙함을 뜻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금은 단단하게 열매 맺는 껍질을 의미하죠. 열매. 그리고 방향은 서쪽이죠. 서쪽이면서 색깔로는 백색이죠. 백색을 뜻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수는 뭐냐 또. 수는 하루로 보면 밤 시간대죠. 그러면 수면 시간이죠. 쉬는 시간이다 보시면 돼요. 1년 중에 겨울이죠. 겨울은 씨앗이죠. 씨앗. 저장하는 모습이다. 씨앗을 저장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노년기죠. 노년기를 뜻하고, 그리고 수는 모든 활동을 멈춘 것이죠. 모든 활동을 멈춤이고, 씨앗으로 무슨 상태로 다음 상태를 씨앗으로 다음 상태, 봄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은 북쪽이고 색깔은 검정색이죠. 검정색.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목화 토금수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초점을 두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천간과 지지. 지지를 보면 목, 화, 토, 금, 수로 나눠서면 목은 천간은 갑과 을, 화는 병, 정, 토는 무, 기, 금은 경신, 수는 임, 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인, 묘, 병화로는 사, 오, 무기는 진술, 미는 충미, 경으로는 신유, 여기 임개는 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목과 토, 금, 수를 보면 생과 그런데 목은 뭐냐? 목은 천간에는 목이 갑과 을이 있으면 지지에는 인하고 뭐가 있겠죠? 화는 병하고 정화. 그러면 지지에는 사와 오가 있겠죠. 토는 무기가 있죠. 기에는 진, 술. 기에는 미, 축. 이렇게 됐죠. 금에는 천간이 경하고 신금. 그러면 경은 신이고 신금은 유. 수는 임개가 있죠, 천간에. 그러면 임은 해, 개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거하고 요거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죠.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행에 대해서 했고, 이제 천간이 지금 이제 잠깐 한 거예요, 이거. 천간에는 갑을병경, 무기경신, 임계가 있고, 지지로는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축.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